예, 안녕하십니까. 코아드는 영호입니다. 네, 오늘은 드론의 로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 픽스호크 드론을 튜닝하는 데 있어서 로그 분석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오전에 제가 이제 비행을 했던 로그를 가지고 그 로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우선 그 드론과 USB로 이제 FC에 연결을 하시고요. 네, 드론하고 FC를 연결을 하면 이제 큐그라운드 컨트롤이 연결이 되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요. 어, 메뉴에서 분석 도구로 들어갑니다. 분석 도구에서 로그 다운로드가 있어요. 예, 로그 다운로드에서 새로 고침 눌러보시면 우리가 이제 비행했었던 로그들이 FC에 이렇게 저장이 된 로그들이 쭈르륵 보입니다. 예, 이 중에서 내가 분석할 거 끝에 두 개를 가져와 보죠. 그래서 다운로드 누르시고요. 다운로드 누르시고 이제 디렉토리에다가 다운로드 해서 그러면 로그 파일이 이제 떨어지는데 여기 FC에 떨어진 로그를 유로그라고 부릅니다. 유로그. 그래서 보통 이제 분석은 다 유로그 가지고요. PC에 보면 텔레메트리 로그도 떨어지긴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PC의 디렉토리에 보면은 PC에 문서 밑에 보면은 큐그라운드 컨트롤이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여기에도 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큐그라운드 컨트롤의 로그가 비행을 하면 텔레메트리하고 연결을 해 놓으면 여기에도 떨어지는데 여긴 T로그가 떨어집니다. T로그. T로그는 이제 텔레메트리 로그고요. 텔레메트리 로그는 아무래도 이제 유로그보다는 조금 데이터가 러프한 데이터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때는 여기 이제 FC에 떨어져 있는 유로그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다 됐고요. 다운로드가 다 됐으면 이제 이러고 분석을 하는데요. 그 전에 이 로그 관련된 이제 설정 파라메터가 있습니다. 로그를 받으실 때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 파라메터는 SD 로그로 시작되는 파라메터의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SD 로그 여기 설정 파일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로그 프로파일이거든요. 그래서 프로파일에 기본은 이게 이제 다 체크가 안 돼 있고 요것만 디폴트 셋만 체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디폴트 셋만 가지고는 좀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동이라든지 세부적인 진동이라든지 뭐 센서 상태라든지 이런 거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서멀 칼리브레이션 이거는 이제 온도 관련된 거고요. 예, 서멀. 그다음에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이거는 이제 시스템 드론에 외장된 마블링크 관련된 매정된 센서들이 많을 때 또 그리고 이제 드론에 부착되어 있는 마블링크 카메라가 달려 있다든지 컴패니언 컴퓨터 같은 것들 다 달려 있을 때 그런 거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체크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하이레이트는 이게 이제 데이터 수집하는 주기를 높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동을 분석할 때는 하이레이트 반드시 켜줘야 됩니다. 하이레이트 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센서 컴패리슨은 센서가 만약에 IMU가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달려있다 그러면은 세 개의 IMU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그런 센서 컴패리슨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 센서가 달려 있으면 비전 센서 관련된 정보들, 그것도 수집을 하고, 어보이던스 기능이 있으면 어보이던스 관련된 기능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전이나 어보이던스 기능이 있으면 켜주시고요. 지금 이제 여기는 없으니까 요거는 꺼주면 되는데, 켜놔도 뭐 데이터가 안 나오면 수집 안 하니까, 뭐 상관은 없으니까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우 P4 하이레이트 IMU는 IMU에서 나오는 데이터 있죠. 자이로하고 가속계의 그 로우 데이터, 원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진동 관련해서 분석할 적에는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요것도 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마브링크 터널 메시지, 마브링크 이용해서 뭐 개발을 하실 때 마브링크 메시지들을 다 로깅하고 싶으시면 요거를 이제 켜놓으면 좋고요. 그래서 마브링크 이제 관련된 메시지들 같은 것들 그 디버깅 용도고요. 요거는 요 디버그는 이제 PX4 펌웨어에 대한 디버그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EKF 정보, 에스티메이터에 대한 리플레이 정보, 에스티메이터의 상태 정보, 에스티메이터가 어떻게 이제 그 센서들 데이터 융합을 했는지에 대한 센서 정보 같은 것들 보실 적에는 요것도 이제 같이 수집을 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켜주시면은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것들 다 하고 이제 디버깅까지 하겠다 그러면 요거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이제 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고 재부팅을 하셔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또 그리고 이제 SD 부트 배터리 요거는 이거 배터리로 연결이 됐을 때만 로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실내에서 USB로 연결해도 FC에 전원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럴 때 로깅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실내에서는. 그러니까 실제 비행에서만 로깅을 하면 되는데, 실제 비행에서는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배터리 연결됐을 때만 로깅은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SD 로그 모드가 있습니다. 모드는 우리가 전원이 들어가면 무조건 이거 디세이블 해놓으면은 로깅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로깅 아예 안 하고, when armed until disarm, 요거는 아밍이 걸렸을 때부터 이제 그 로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켜졌다고 해서 로깅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아밍 켰을 때부터, 아밍을 집어넣었을 때부터 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부트 until disarm은 이거는 전원이 들어갔을 때부터 disarm 할 때까지 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from boot until shutdown은 배터리 꽂을 때부터 배터리 뺄 때까지. 그래서 요걸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그 아밍 전의 상태하고 아밍 후의 상태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로다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참고적으로 쓰는 거니까 요거는 참고적으로다가 하시고, 요 밑에 보면 이제 퍼스트 암, 첫 번째 아밍 했을 때부터 셧다운 할 때까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에서 중간에 한번 전원을 프로그램에서 끌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때도 계속 로깅을 하게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데, 보통 이제 풀로 로깅할 적에는 부트 until disarm, 부트 until shutdown 요걸로다가 해주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로깅을 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3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로그는 큐그라운드 컨트롤에서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떨어진 거를 분석하는 방법은 PX4에 플라이트 리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플라이트 리뷰 사이트로 가가지고 플라이트 리뷰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로그를 업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 이제 일단은 로그 제목부터 쓰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게 오전에 그 X650 기체 처음 테스트한 거거든요. 그 X650 1번이라고 할게요. X650 다시 1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내 메일 받을 메일 아이디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로그를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업로드. 그래서 제가 로그를 어디다 놨냐면 이 로그 분석 여기에 첫 번째 로그 해놓고 업로드 해주시면 서버에 로그를 업로드합니다. 그래서 px4의 플라이트 리뷰 사이트로 로그를 업로드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로그를 가져오면 마찬가지로 위쪽에 이제 프레임 정보, 그 다음에 FC 하드웨어 정보, 소프트웨어 버전 뭐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 거리, 뭐 속도, 앵글 값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움직인 거 실제적으로 움직인 궤적까지 나오고 있고요. 밑에 이제 지금 그 좌표로다가 이렇게 움직인 형태, 좌표계로 로컬 좌표계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고도에 대한 값, 고도값 나오고 있고, 그 다음 고도에 보면 이제 GPS 알티튜드가 있고 바로메터 알티튜드가 있고 퓨즈드 알티튜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GPS 알티튜드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바로메타는 좀 부정확하기 때문에 GPS 알티튜드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PID 값이에요. PID 값을 보면은 이 롤 앵글 레이트죠. 이게 그러니까 레이트와 어티튜드입니다. 위에가 어티튜드, 밑에가 이제 레이트에 대한 PID가 되겠는데요. 이 PID 보면은 PID가 잘 맞춰졌다라는 거는 이 에스티메이티드 값하고 셋 포인트 값이 최대한 중첩되어 있으면 잘 맞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셋 포인트라는 것이 명령 값이고요. 에스티메이트가 이제 실제로 움직인 값이니까 셋 포인트 준 대로 잘 움직였느냐. 이걸 보면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 롤레이트 셋 포인트를 약간 못 미쳐가고 있어요. 그죠? 약간 못 따라가고 있는 추세고, 당연히 이제 뭐 셋 포인트보다 에스티메이티드가 뒤에 따라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뒤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보면은 셋 포인트 값대로 잘 따라가고 있어요. 잘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약간 좀 P값이 조금 낮은 경향은 있어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붙어서 가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래프 보면 지금 이런 그래프 보면 크게 보면은 잘 붙어 가고 있죠. 이 정도면은 PID는 잘 잡힌 겁니다. 이 정도면.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은 모터에 무리 가고 그 드론은 좀 뭐 이제 그거는 성향에 따라 틀린데 드론을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잡으면은 아무래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약간은 루즈하게 잡아놓는 게 드론의 하드웨어적으로 무리는 가지 않게끔 그렇게 잡는 게 좋고요. 어티튜드는 괜찮은 것 같고요. 레이트는 이제 회전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롤이나 피치에 대한 회전을 할 때의 셋 포인트 값하고 에스티메이트 값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보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이것도 보면은 에스티메이트 된 값이 여기서는 워낙 이게 세게 보냈다가 끝에 확 쳐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에스티메이트가 좀 더 커요. 그죠? 셋 포인트보다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조금 PID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죠? PID가 조금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작게 움직였을 적에도 PID 값에서 여기선 돌면서 아마 회전을 시킨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조금 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요를 회전시키지 않고 그냥 좌우로만 흔들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에스티메이트가 좀 더 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좀 P가 조금 높다. P가 너무 높던지 D가 너무 낮던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P값을 여기서는 보면 좀 센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세고
피치 앵글은 보면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이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괜찮고, 그 다음에 피치 앵귤러 레이트도 보면은 에스티메이터가 조금 높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레이트 쪽에 전체적으로 그 개수값을 조금 낮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ID가 보면 레이트 쪽에 예, 개수값을 조금 낮춰주는 게 좋고, 요는 보면은 지금 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잘 유지되고 있고, 셋포인트 준 대로 요 에스티메이트하고 셋포인트하고 예,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예, 피드포워드 셋포인트도 예,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보면은 널뛰지만 않으면 됩니다. 요는 이렇게 널뛰지 않고 잘 고정되고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앵귤러 레이트도 예, 그래프가 예, 튀지 않고 전체적으로 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예, PID가 아까 비행해 보니까 예, 비행 자체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기체가 예, 그 그래프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포지션 X 제가 이제 왼쪽 X 앞으로 뒤로 이렇게 보냈던 거거든요. 앞뒤로 이렇게 보낸 거하고 그대로 잘 포지션 예, 잘 움직이고 있고, Y축 좌우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테스트한 것도 예, 셋 포인트 준 거랑 에스티메이트 된 거랑 잘 움직이고 있고요. 고도에서 보면은 고도 값에서 셋 포인트에 비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보면은 GPS에서 신호가 좀 약했다든지 예, 셋포인트 주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고도 유지 잘 못하는 건, 그래서 포지션 버티컬 포지션 값을 조금 낮춰 높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설정에서 우리가 PID 튜닝에 포지션 컨트롤러의 버티컬, 예, 버티컬에서 값을 조금 예, 높여주면 조금 더 이제 그 고도를 고정시키는데 예,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 조금 높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우리가 그 어티튜드보다는 레이트는 조금 높았던 것 같죠. 그래서 레이트는 조금 낮춰주고, 예, 조금 낮춰주는 게 피치도 조금 낮은 것 같고, 요는 그대로 두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레이트는 조금 낮춰주고 요는 조금 높여주는 예, 그런 식으로 예, 튜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매뉴얼 컨트롤 인풋 뭐 조종기 값은 잘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컨트롤, 이게 모터가 움직인 예, 모터의 이제 움직인 건데, 그 모터가 예, 뭐 롤 칠 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고 예, 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막 지글지글 자글하고 하게 막 그래프가 지저분하게 보이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PID 테스트 할 때의 비행은 기본적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예, 그 다음에 옆으로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요를 돌리고 왼쪽 오른쪽 예, 그렇게 그런 순서로 테스트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분석할 때가 좋습니다. 막 지그재그 막 이렇게 저기 비행을 해놓고 분석하려면 이게 도대체 뭐 어느 쪽으로 간 건지 막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딱 순서에 맞춰서 그렇게 비행을 하는 게 좋고요. 여기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진동 보는 값인데 진동이 정말 없죠. 예. 그래서 뭐 지금 보면 그 그래프가 뭐 엄청 깨끗하기 때문에 예, 자이로 컷오프가 지금 한 30Hz, 20Hz에서 잡히고, 그 다음에 자이로 IMU 그 다이나믹 자이로 컷오프가 20에서 잡혔고, 그냥 자이로 컷오프는 30에 걸어놨고요. 예,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진동은 뭐 거의 없습니다. 이쪽 단에서. 그 다음에 자이로 요 위에서 나오는 50Hz 때 요거 100Hz 진동은 요거는 이제 프롭 진동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차피 요거는 잡혀서 걸러지는 거고요. 앵귤러 벨로시티에서도 진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 아웃풋도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가속계 쪽에서의 진동은 10m/s 제곱, 가속계 쪽에 진동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는데, 두 개가 지금 뭐
크게 지금 그 간섭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진동을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 매트릭스를 보면은 진동이 뭐 완전히 여기 초록색에서만 놀면 좋긴 한데, 예, 근데 이 지금 드론 자체가 약간 좀 사이즈가 큰 드론이고, 예, 프롭도 큰 드론이고, 프롭 자체가 지금 깨끗한 프롭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 사용했던 그 끝에 갈라진 프롭 사용해갖고 프롭에서 나오는 진동이 아마 좀 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그 빨간 선까지는 가지 않는, 예, 안정적인 그 진동 볼 수가 있고요. 진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억셀레이션 파워 이거 스페셜 덴시티 다이어그램 여기 보면은, 예, 지금 60Hz 대역하고 80Hz 대역, 예, 여기서 진동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그래프가 다른 쪽은 뭐 이렇게, 예, 노란색이 요 60, 80에 여기서 나오고, 요 프롭 진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프 깨끗하죠. 예, 50, 그러니까 그 60, 80대역, 예, 그 다음에 100 쪽에서 좀 나오는 거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깨끗하게 이렇게 선으로다가 이렇게 나오는 건 괜찮습니다. 어느 특정 선에서 그건 프롭이나 이제 그 진동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여러 구간에서 자글자글하게 노란색이 많이 나오는 거, 예,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진동이기 때문에요. 그런 진동은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피드, 자이로스코프도 그래프가 깨끗하고, 마그네틱 필드 스트렝스를 보면은, 마그네틱 필드 스트렝스는 이거 지자계의 그 강도인데, 지자계 강도 쪽이 X축에서 좀 여기서 많이 올라갔고, 지자계가 요 부분에서 조금, 예, X만 혼자 이렇게 튀었는데, 그거는 뭐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 센서 쪽, 이게 이제 뭐 바로메타 센서인데, 네, 바로메타 센서 값. 그 다음에 GPS, 예, GPS에서 들어온 값, 예, 요거는 파란 선이 버티컬 프리시전. 그래서 버티컬 프리시전이 언서텐티가 조금 높죠. 그래서 그 고도 유지를 좀 잘못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GPS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GPS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GPS 쪽의 신호에 버티컬 신호가 조금 약하다. 그 다음에 재밍이 있는지, 재밍은 조금 있네요. 지금 보니까 재밍은 노이즈하고 재밍이 좀 있는데, 뭐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 뭐 60 넘어가고 이렇게 나올 정도는 아닌데 재밍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GPS 신호가 좀 약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러스트 마그네틱 필드는 이 빨간 선이 이제 마그네틱 지작의 그 신호고요. 이 파란 초록선이 그 스로틀, 예, 파워 스로틀 올림 값이거든요. 그래서 스로틀 올림은 전원의 전류가 많이 흐르잖아요. 그럼 이게 자기장이 이 전원 전류하고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류가 세게 흐를 때 자기장이 튀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장이 튀지 않고 그대로 잘 가고 있으니까 배선은 잘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원 배선이 지금 코파스에 영향 미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단순하게 이 센서 자체가 지금 GPS의 마그네토 센서하고 GPS 센서 쪽에 좀 신호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워 전원, 배터리 전원 쓰는 거, 일정하게 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템퍼레처, 그 FCF 템퍼레처, 온도는 뭐 25도 미만으로 괜찮고,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 플래그, 이것도 정상인 상태고요. 헬스 플래그가. 그 다음에 페이세이프는 가동된 적 없고, CPU는 뭐 거의 10%도 안 쓰고요. 지금 CPU는 아주 널널하게 지금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센서 데이터 샘플링한 거 밑에 이제 파라메타나 뭐 이것들, 예, 그런 것들 여기 나온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그 비행 로그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비행을 뭐 그냥 우리가 하고 나서 그냥 육안으로만 이렇게 검사하고 해서 잘 날르네 라고서니 그냥 끝낼 게 아니라요. 꼭 비행을 초기에 이렇게 새로운 기체를 만드셨으면 비행을 하시고 반드시 이렇게 로그를 보셔가지고 기체 상태를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뭐 PID 튜닝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 센서의 상태, 특히 GPS하고 마그네토 아주 중요한 그 센서이기 때문에 GPS하고 컴파스가 신호가 잘못되면은 리턴 톰 같은 거 할 때 큰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로그 분석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도움되었으면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